한국의 바둑 영웅 이창호는 어떻게 고수가 되어 최정상 기사가 되었을까? 이창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다. 바둑을 처음 할아버지에게 배웠다. 이창호의 할아버지는 전주기호회 회장직을 맡을 정도로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창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온종일 방 안에서 바둑을 두는 것을 어깨너머로 구경하다가 이창호는 할아버지에게 자신도 바둑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할아버지는 내가 좀 더 크면 가르쳐 주겠다 하였지만 어린 시절 고집이 셌다는 이창호는 떼를 쓰며 할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워내고야 말았다. 그 이후로 이창호는 집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무더운 여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도 혼자 바둑판 앞에 앉아 몇 시간씩 바둑을 두는 그 끈기는 어려서부터 대단했다. 6개월 정도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던 어린 시절에 이창호는 제법 실력이 오르자 할아버지가 놀러 다니던 동네 기원에 가 바둑을 두게 되었다. 하루 종일 기원에 앉아 기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국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학생, 너나 할 것 없이 이창호에게는 그들 모두가 스승이었고 친구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러한 손자의 모습이 대견스러웠고, 친구들과 만날 때면 늘 둘째 손자 자랑을 하였고, 가끔은 손자 녀석을 상대해 주어 고맙다며 기원 사람들에게 자장면을 대접할 때도 있었다. 분명 할아버지는 손자 이창호를 바둑 기사로 키울 생각이었지만 이창호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전주의 금은방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던 아버지 이재룡 씨는 사실 이창호가 나중에 의사나 공학도가 되기를 원했다. 그때 당시에 바둑이 인기 있었던 것은 맞지만 워낙 예체능이라는 것이 미래가 불투명하기도 하고, 이창호가 어린 나이에 바둑을 잘 두긴 하지만 재능이 그리 뛰어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괜히 할아버지의 말대로 바둑을 시켰다가 공부도 바둑도 이도저도 아니게 될까봐 아버지는 늘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결심은 굳어져 갔고, 날로 성장해가는 어린 손자의 손을 붙들고 여러 기원을 돌아다녔다. 동네 기원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에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기원들을 순례했다. 수많은 기원들을 돌아다니며 다른 고수들과 붙으며 손자를 더 성장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다 전주에서 열린 전국아마 유단자 대회에서 우승한 아마 최고수라 불리던 아마 5단 이정옥을 만나 바둑을 배우게 되는데 그가 사실상 이창호의 첫 번째 스승이다. 아무튼 이정옥을 만나게 된 이창호는 매일같이 이정옥을 만나 수백 판을 두며 바둑을 배웠다. 이정옥은 그 당시에 이창호를 회상하며 묘한 아이였다고 말한다. 물어보면 따로 바둑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수를 기가 막히게 찾고 또 수를 봤는데 거기다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하는 묘한 생각을 가진 아이였다고 한다. 얼마 후 어린 이창호는 인생을 바꿀 또 한 분의 스승과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고 전영선 7단과의 만남이다. 이 분이 이창호의 두 번째 스승으로 이창호에게 바둑 기본기를 가르쳐 준 실질적인 스승 중에 한 명이시다. 전영선은 바둑계의 기인으로 통했는데 바지 뒷춤에 항상 소주병을 2병씩 꽂고 다녀 쌍권총이라는 별명으로 통했는데 기풍은 엄청나게 호전적인 전투형의 바둑이라 적당히 타협하며 집을 짓고 이겨서는 바둑이 아니라며 상대를 무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으며, 바둑 기사의 겸손의 미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1967년 한국바둑선수권전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사실 전영선은 당시 프로기사였고 서울에 올라가 활동하고 있었지만 잠시 고향에 내려와 기원에 들렀다가 어린 이창호를 만나 지도대국을 둬보고는 기재에 감탄을 하였다. 이창호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전영선은 한 달에 한 번씩 전주에 내려와 이창호를 지도해 주었다. 처음에는 6점을 놓고 시작해서 이창호가 전영선과 정선, 더미 없이 하수가 흙으로 먼저 두는 것, 을 둘 수 있게 될 때까지 함께 두었으니 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으며 어린 이창호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호전적 기풍의 전영선은 이창호에게 싸움을 가르쳐 바둑은 전투이며 투쟁이다.
끊지 않으려면 두지도 말하는 그만의 투박한 방식이었지만 이창호는 늘 싸움을 피해가는 길을 선택하고 스승에게 늘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다. 한 인터뷰에서 이창호는 과거 스승이었던 전영선 사범에게 술을 내지 않는다고 구중을 들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술을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싸움은 복잡하고 자신이 없어서 싫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사실 이러한 이창호의 어릴 적 기풍은 성인이 되어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참 신기하다. 전영선 7단은 조훈현 9단에게 이창호를 내제자로 들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는 전북 전주 출신의 프로기사로서 2002년에 안타깝게 지병으로 사망했다. 스승이었던 전영선이나 조훈현도 모두 전투에 능한 기사들이었는데 정작 이창호는 전투를 극도로 기피하는 기풍을 지니게 되었다. 이 점 때문에 처음에 전영선 7단은 이창호의 천재성을 반신반의했다. 바둑의 깊이는 있으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힘은 있으나 싸우려 하지 않으니 과연 이 아이가 대성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처음으로 어린이 바둑대회에 나가게 돼 예선은 단숨에 통과했지만 아쉽게도 16강에서 당시 6학년이었던 류시훈을 만나 패배하고 말았다. 이창호는 말수도 적고 감정 표현도 서툴렀지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린 이창호에게는 그날의 패배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다. 전주 동네에서는 어딜 가나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어른들에게 칭찬만 받으며 지냈는데 막상 대회에 나가보니 자신보다 훨씬 더 잘 두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어린 이창호는 밤늦게까지 기보를 보며 더욱 바둑 공부를 열심히 하였고 명절날 친척 어른들이 모두 모여 집안이 시끌벅적할 때도 이창호는 방 안에 박혀 바둑만을 두었다. 이듬해 84년 1월 유경재단에서 주최한 어깨동무 어린이 바둑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고 전영선 7단과 함께 서울에 올라가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는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하필 결승전의 상대가 작년에 이창호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긴 류시훈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창호가 자신보다 4살이나 많은 류시훈을 꺾어버리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석 달 후 84년 4월에 또 다른 커다란 운명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세 번째 스승인 조훈현 9단과의 만남이다. 바둑 인생 최대의 스승, 조훈현 9단에 대하여 프로기사였던 전영선 7단은 이창호의 기재를 꽃 피우기 위해선 반드시 조훈현이어야 한다고 자주 말했다. 결국 조훈현을 찾아가 이창호를 내제자로 드릴 것을 부탁하지만 당시 조훈현은 국내 기전을 모조리 휩쓸며 한국 바둑의 최정상을 달리던 1인자였던 조훈현은 전영선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한창 바둑 기사로서 왕성히 활동해야 할 30대의 제자를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건 조훈현에게도 이창호에게도 독이 될 수 있는 선택이었으며 당시 조훈현은 너무 바빴고 이창호를 돌볼 겨를이 없을 것 같았다. 얼마 후 조훈현은 전영선에 이끌려 전주로 이창호를 다시 보기 위해서 내려갔다. 전주 이창호의 집에서 다시 한 번 석점 지도대국을 두었는데 여기서 조훈현이 졌다.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조훈현이 석점으로 이겼는데 며칠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조훈현 프로 9단은 최강자 중에 최강자이었으며 이런 조훈현을 상대로 석점으로 지던 초등학생이 석점 젖바둑을 이겼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조훈현이 회상하는 이창호의 첫 인상은 확실히 천재는 아니었다. 날렵함을 중시하는 조훈현에게 있어 외모적으로나 기풍으로나 이창호는 날렵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묵직함이 있었고 오히려 프로기사인 자신보다 더한 묵직함을 어린 초등학생으로부터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고민 끝에 조훈현은 이창호를 내제자로 받아들이고 이창호는 조훈현의 손을 잡았다. 조훈현의 내제자가 된 것은 이창호의 행운이었다. 이창호는 조훈현의 내제자가 되어 7년 동안 조훈현의 집에서 머물며 바둑을 배웠다. 조훈현의 집에는 조훈현이 일본에서 바둑을 배우며 가져온 바둑책이 수백 권 있었다. 이창호는 그 책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바둑판에 놓아보며 복기하였다.
모르는 것은 스승인 조훈현에게 물어 의문점을 해결하였다. 1984년 4월 조훈현의 내 제자가 된 이창호는 1986년 8월 만 11세의 나이로 프로 바둑 기사가 되었다. 이창호의 이러한 성공은 그의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도 있었지만 뛰어난 스승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룩되었다. 프로기사가 된 후 이창호는 각종 세계대회를 석권하는 등 지금까지 통산 143회 우승을 하였으며 전성기 시절에는 한 해 상금이 10억 원을 넘었다. 이창호 9단에 이른바 상하이 대첩은 2005년 농심바둑대회로 이 대회의 특징은 한, 중, 1, 3국에서 각각 5명의 기사가 출전하여 추첨을 통해 첫 번째 대진을 결정한 다음 그 대국의 승리자가 다른 나라의 선수와 대국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첫 번째 대국이 한중전이고 이 대국에서 한국 기사가 승리했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 대국은 첫 번째 판에서 이긴 한국 기사 vs 일본 기사가 되는 식이다. 특히 2005년 이 대회에서 이창호 9단 혼자 남은 상황에서 5연승으로 우승을 달성한 6회 대회는 백미 중 백미로 이 대회가 바둑 팬들에게 종종 회자되는 상하이 대첩이다. 당시 나라별 출전 선수는 한국은 한종진, 안달훈, 최철한, 유창혁, 이창호, 중국은 저우허양, 펑첸, 루시허, 왕레이, 왕시, 일본은 미무라도 모야스, 다카오 신지, 조치훈, 장쉬, 왕밍원이었다. 대회가 시작되자 한국 대표 4명이 고작 1승, 최철한에 그쳤기 때문에 2라운드 마지막부터 출전하게 되어버렸다. 사실 2라운드 1승 후 3라운드의 내 연전을 앞두고 이창호의 컨디션이 문제였는데 제9회 LGP 4강전에서 평소에 압도하고 있던 이창호 기준 11승 1패, 위빈 9단에게 패배하였고 국수전마저 최철한에게 0-3으로 패배하여 타이틀을 얻지 못하였다. 한국 바둑 팬들조차 이창호의 승리를 쉽게 낙관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돌부처는 한 명 상대를 격퇴시키기 시작한다. 설마 하더니 어느새 4연승. 마지막 대국은 중국의 왕시 vs 이창호였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와서 당시 생중계를 하던 김성용은 검토실의 중국 기사들은 우승을 포기하고 편한 마음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 해설은 지금도 한국기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대국에서 이창호는 완벽한 판짜기를 통해 승리.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나머지 선수들의 총 전적은 이창호의 전적을 제외하면 5번지할 정도의 승률에 불과하며 이는 중국 팀의 전체 승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마저도 가끔씩 선발전을 통과했던 상위권 기사들이 대부분의 승을 차지하고 있다.